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압승했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꽃길을 안 가요. 당이 시끄럽습니다. 당대표 계속 흔들리고요. 윤석열 정부는요, 출범 2달도 안 됐는데 평탄하지 않습니다. 연일 논란의 연속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 어디서 지금 멈춰서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육선현입니다. 대통령 후보였고요, 노동부 장관 하셨고요, 경기지사도 하셨습니다. 정치권의 어른입니다. 원로 보수 이인재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네. 예, 예. 잘 계시죠? 예, 예. 네. 정치가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치 제일 후진적이죠, 우리나라. 다른 모든 분야는 그런 대로 변화에 맞추어서 많이 성장했는데 네. 정치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력을 빨리 복원하고 예. 강화시키는 게 국가의 큰 과제입니다. 네. 예. 우리 여당과 야당은 너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연애 만에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는 서로 경쟁도 하지만 뭐 또 협력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말하면 축구 시합 같은 것입니다. 이 서로 라이벌 팀이 있어가지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뭐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그라운드 안에서 그렇죠.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과 수비를. 네.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모두에게 다 박수를 받고 끝나는 건데, 이건 뭐 경기를 시작을 안 하고 뭐 규칙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예. 관중들은 짜증을 내고 그러면 또 관중들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축구라고 하는 그 산업도 이제 시들어지겠죠.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치가 시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 정치 뭐 세계 한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네.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순전히 정치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뭐 땅덩어리도 미국만 하고 인구는 뭐 미국보다 더 많고 네. 자원도 풍부하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정치의 부재. 정치력의 결핍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 근데 왜 이렇게 정치력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근본적으로는 뭐 정치 엘리트들이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네. 정치 혁신을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 하여튼 다른 분야는 뭐 국제적인 경쟁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네. 뭐 기업이든 대학이든 뭐 언론이든 심지어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여튼 자기 혁신을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가 있는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점 산업이라 용병을 데릴 수도 없잖아요. 국제적인 경쟁에도 노출이 안 돼 있고 예. 안에서는 서로 손쉽게 서로 편가르고 서로 적대하는 걸로 국민들이 어떤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분노의 선택을 하는 게 손쉬우니까 그래서 자꾸 이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여든 야든 자기 혁신에 분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뭐 지금 한 2달째 됐어요. 예. 정권 초기에는 기대도 많고 또 이렇게 좀 잘 봐주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의 성원도 좀 있는데 지금 뭐 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권 초기 뭐 제가 여러 정권들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대부분의 정권이 출범할 때 많은 기대를 받고 지지율도 높은 게 사실이죠. 뭐 심지어 YS 문민정부는 뭐 90%까지 아마 지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좀 부진한 거하고 지지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하고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저도 가능하면은 정권 초기에 좀 마치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아주 최고 속도로 이륙을 해가지고 궤도를 잡는 것처럼
좀 국민들의 기대가 폭발하고 또 어떤 강력한 그 비전과 이 개혁 이런 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출발했으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의 바람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네. 이런 걸 뭐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국민들의 그 바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끈기 있게 네. 뭐 조금 늦은 것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네. 국정 여러 분야에서 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이렇게 진용을 갖춰가지고 지금 진용도 사실 다 잘 못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국민들을 바람을 아는지 지금 개혁을 하다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좀 인수위 때부터 그 개혁 과제를 잘 선정해가지고 네. 뭐 이제 집권 한 100일이면 100일 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 뭐 연금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나왔는데 그 개혁해야 된다고 그 밖에도 뭐 안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 여러 분야 다 개혁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네.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강한 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은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늦었더라도 그렇게 이제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YS 때부터 국정개혁, 국정과제 정하고 그리고 DJ 때도 그렇고요. 그때부터 보고 계셨잖아요. 예, 다 제가 봤죠. 예.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안보나 경제나 민생이 총체적으로 이제 흔들렸다. 아주 어려워졌다. 이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뭐 5년 만에 정권 교체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뭐 이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은 1년 전만 해도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국민들도 대부분 뭐 10년은 최소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5년 만에 정권이 하여튼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이 경제 뭐 안보도 다시 튼튼하게 이렇게 세우고 네. 그다음에 경제도 더 새로운 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가지고 다시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이렇게 네. 나가고 또 복지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도 이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런 비전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이제 개혁 그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해 가지고 그걸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직 잘 실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급하신 국민들께서는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네. 예. 그러나 뭐 조금만 좀 아직 뭐 이제 2달 정도 됐습니까? 네. 출범한지. 예,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저력을 저주 확충해 가지고 네. 이제 질서 있게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런데 고모님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고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잖아요. 예. 별명이 피닉제인 건 아시죠? 예. 피닉제 별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너무 과분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새 정치인들은 수명이 짧아요. 예.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냥 또 이렇게 금방 사랑을 받다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급한 건가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정치는 그냥 뭐 일회성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큰 목표가 있고 그 흐름이 있고 그렇게 이제 뭐 산맥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장기적인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요즘은 뭐 세상이 디지털 시대가 돼 가지고 네. 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큰 흐름은 역시 또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그 다음 변화가 또 가능해지는 거니까. 예. 윤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뭐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언론 접촉이 없었다. 뭐 네. 언론 접촉이라는 게 언론인들하고 접촉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전부터도 저는 미국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보면은 백악관 뭐 잔디밭이나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고모님도 지나가다 기자들하고 서서 대화 많이 하셨어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그런 기자들하고 출퇴근길에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선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정책은 안 남고요. 네. 어떤 비전은 안 남고 그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그 단어만 남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처음 저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직 좀 세련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좀 더 정제되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질문은 이제 기자가 하는데 네. 기자의 질문이 좀 거칠고 좀 예의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국민들의 그 정서를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련되고 정제되고 예의 바른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그 기자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한테 대답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도 국민한테 얘기하는 국민한테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서 잘 총체적으로 잘 파악한 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용기를 주는 이런 그 메시지가 나가도록 좀 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훈련을 더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는데 좀 더 우리 국민들께서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왜냐하면은 그분이 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표로서 지금껏 걸어온 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7시에 이제 조금 있으면 윤리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정치 오래 했는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든 당 대표의 거취를 징계권을 발동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당 대표의 거취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 대통령의 임기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정치적인 격동이 있으면은 당 대표 임기와 상관없이 항상 놓고 출발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참 어려운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선도 끝났고 격동기가 지나고 그랬으니까 새 대표가 와서 새로운 그 민심을 담아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정치적인 격동이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이제 국정을 맡았으니까 당이라는 거는 대통령하고 같이 하나의 정권의 축이잖아요. 네. 두 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도 새롭게 정비되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그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자기는 뒤로 용퇴하는 이런 결단을 해 줬으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렸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윤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내가 당을 위해서 내 정치적인 거취 이거를 내가 이제 결단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겠다. 본인이
본인이 결단하거나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네, 이게 정치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전체적인 그 당의 저 지도부나 뭐 네. 엘리트들도 네. 그런 여론을 공론화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 보기에 참 그러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은 예. 없어요 이 싸움에. 그러니까 아니. 힘들게 정권 교체를 해서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이 면목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예. 5129님께서 아이고 이인재 고모님 여전히 목소리 힘이 넘치시네요. 직접 보면 더 넘칩니다. 예전에 대통령 후보 때 당원으로 활동한 추억 생각납니다. 늘 건강하세요. 87년에 점퍼 입고 이렇게 달려다닐 때 97년 때 죄송합니다. 네. 그때 엄청나게 큰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자,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사실은 경기도지사인데 그렇죠. 후배 경기도지사라 좋은 말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정말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래 정치라는 것은 뭐니 해도 어떤 철학이나 이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지향의 정신적인 중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은 그 정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직접 만나거나 이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파퓰리즘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변화에도 잘 맞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사정에는 더 안 맞는데 그런 그 무슨 기본 소득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 여론을 뭐 인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밖에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뭐 근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스캔들에서 이걸 스스로 잘 다 풀어서 이제 거기서 뭐 다 혐의가 벗어지면 좋은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시대 요구에 맞는 것인가 또 자기에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스캔들 이걸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운가 이런 거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잘 세울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뭐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박한 평가를 주시는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제 뭐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했죠. 네.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 첩보를 뭐 무단 삭제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해 볼 테고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해보면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할 텐데 그건 뭐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국정원은 그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그 중추신경 같은 최고 비밀 정보 경찰 조직입니다. 네, 거기 수장이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수장이 그 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사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그 국정원이 저 모사드 같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그런 아주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이런 순수한 비밀 정보기관으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전직이었죠. 안기부의 정치 공작의 피해자시기도 했어요. 고모님께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잘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어른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그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국민의힘 앞에 뭐 과제가 첩첩산중이죠. 왜냐하면 뭐 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주의자들 또 보수 정당은 개혁을 회피하는 것처럼 흔히 인식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나 영국의 대처 행정부나 어마어마한 도전을 개혁을 통해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다시 영국을 살려내고 미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개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자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맹렬하게 예. 시대적 과제와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민생,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 네. 이 산적한 과제들을 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이제 그 역량 이걸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좀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부족하고. 맹렬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피닉재 이인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